영상 음악을 이제 작곡을 하는 작업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뭐 영화든 드라마든 뭐 CF든 뭐 다큐멘터리건 어떠한 뭐 미디어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음악을 입히는 작곡을 할 때 어떠한 작업 과정을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주로 제 경험과 그 다음에 한국어로는 이제 그런 이제 영상 사운드 작곡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책들이 별로 없어서 이제 해외 서적들 중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경험을 더해서 설명을 통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 건데요. 사실 작곡가나 감독의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작업 과정은 달라질 수 있고요. 이 모든 게 다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점 미리 얘기를 할게요. 하지만 음, 여러분들이 하지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독들을 만나서 내가 작업을 할 때 어떠한 작업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나한테 잘 맞는지를 여러분들의 각자 스타일을 파악을 하고 또 상대방 감독들이나 PD의 스타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같이 작업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작업 과정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중요한 포인트들은 작곡가로서 작업자로서 영상 음악을 만들 때 꼭 포기하지 않고 키포인트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작업물을 만들다 보면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그 색깔을 잘 표현해내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잘 반영을 해서 음악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두 번 시나리오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시나리오를 읽는 것은 그냥 듣기가 되어야 할 거예요. 영화가 이미 촬영이 혹은 편집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나리오를 읽는 대신에 영상을 먼저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자면 독립영화 같은 경우를 이제 작곡을 꽤 해왔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면 감독들이 시나리오를 먼저 줘서 그 시나리오 때부터 음악을 같이 만들어가고 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영상들이 완성이 된 다음에 작곡가를 구해서 영상 음악을 만들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영상 이 다 완성된 다음에 음악을 만드는 것보다는 뭐 시나리오가 먼저 나왔을 때부터 작곡가와 이야기를 하고 미팅을 하고 하면서 촬영을 하고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작곡가로서 시간도 더 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캐릭터를 온전히 파악하는데도 더 좋고, 그 다음에 감독한테도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음악가와 얘기를 함으로써 영상 편집이라든지 영상 촬영들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표현해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선 촬영을 하게 되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어, 영화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음악의 의뢰를 받았던 적이 꽤 있었는데요. 그럴 때 그 영화를 평가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미 영화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너가 음악 없이 영화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음악이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음악 없이 그냥 영화를 진행을 하던지 혹은 너가 다시 음악을 생각하고 어떠한 포인트에서 원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음악이 들어갈 공간들을 남겨놓으면서 다시 영상 편집을 해라. 이렇게 많은 이제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던 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예를 들면 그렇게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음, 영상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영상 음악은 항상 영화를 뒷받침해주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상은 비주얼이에요. 그 사람이 눈으로 딱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 먼저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각은 뭔가
점점 쇠뇌 당하는 것처럼 스물스물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먼저 임팩트가 있게 사람한테 꽉 꽂히는 거는 비주얼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이 항상 사람으로 따지면 얘기를 하는 주체자고요. 그 다음에 음악은 얘를 좀 더 재밌고 좀 더 분위기가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면서 더 분위기도 탈 수 있게 해주는 뭐 방청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어,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아주 그런 표현들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상 편집이 다 음악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영상을 완성된 거는 마치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여러분이 앞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3초 정도 얘기를 안 하면 뭐가 인터넷이 끊겼나? 뭐 영상에 문제가 있나?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하게 느끼잖아요. 이런 쉼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고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농담도 했다가 그래요? 하고서는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줬다가 한데 내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 조용한 공간도 우리가 어색하다고 느끼진 않잖아요.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가 해주는 내가 비주얼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분위기를 받쳐주는 역할들을 음악이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들이 어색하게 느껴지지가 않겠죠. 우리가 수업할 때처럼요. 그런데 내가 나 혼자 여기서 떠들 때는 조금이라도 쉬면 어색해지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해야만 되고요. 그러니까 음악을 생각하지 않고 한 영상 편집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아이 같겠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음악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영상을 편집을 했으니까 당연히 영상에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야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집이 나올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음악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이 들어가야 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 주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치고 들어와서 그랬어요. 근데요, 질문은요. 이런 얘기를 언제 여러분들이 껴들어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음악이 껴들 데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그냥 깔아주세요. 음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밑에 잔잔하게 깔면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깔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리고 음악이 만약에 내가 그래도 깐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내가 하는 말에 방해받지 않는 멜로디와 리듬과 분위기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말을 계속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데서 여러분들이 시끄럽게 느끼고 음악으로부터 방해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순해야 할 텐데, 근데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해서 배경음악으로 넣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미가 없잖아요. 굳이 왜? 내가 이렇게 조용한 데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도 충분히 잘 진행이 되고 이야기가 나아가고 있는데, 굳이 음악을 여기서 넣어서 분위기를 왜 내야 하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로 끌고 가야 되는 건지 확실하지도 않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잘 표현이 될런지도 확신하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음악을 빼는 게 낫겠다라고 전 얘기를 한 거예요. 혹은 다시 영상 편집을 해서 다시 그런 모먼트를 만들어서 음악을 넣던지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요. 굉장히 폭포수 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영상을 만드신 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실험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음악을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넣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그 영화가 짧은 영화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1, 2분밖에 영상을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이제 영화관에서 봤는데요. 어, 진짜 딱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되니까 진짜 귀를 막고 싶어질 정도였어요. 왜 그러냐면 폭포수 같은 영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 계속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물체가 계속 끊임없이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비주얼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주얼이 계속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쉼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얘기를 하겠죠. 쉼없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악이 오케스트라 5만 악기가 다 들어가 있는 채로 빵빵 하면서 걔가 마치 방청객이 똑같이 계속 와와와와와와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체자고 그 한 사람은 들어야 되고 박자를 맞춰주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둘 다 각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두 명이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첫 번째 애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안 들리고 두 번째 애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안 들리겠죠. 그냥 마냥 시끄러운 거겠죠. 처음에는 귀 기울여서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서는 알게 되겠죠. 한데 집중력은 딱 정확히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짐과 동시에는 걔한테 다시 집중해서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역시나 집중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 움직임과 그 얘기를 따라가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이미 놓쳤으니까요, 흐름을.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음악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자제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영상 음악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순수 음악, 내가 내 내면에서 나오는 나를 표현한 그냥 어떠한 본인이 작곡한 자작곡들이랑은 상당히 음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OST를 따로 들었을 때는 그렇게 영상이랑 함께 봤을 때 그 감동의 쓰나미가 똑같이 밀려오지는 못한다는 거죠. 처음은 밀려올 수 있어요. 그 영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OST만 듣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방청객의 오 이런 것만 듣는 느낌일 거거든요. 물론 음악은 좋겠죠, 당연히. 아무튼 좀 많은 이야기가 계속 나아갔네요. 아무튼 그래서 영상 편집이 되었던 완성이 됐건 안 됐던 간에 시나리오를 읽어서 본인이 좀 더 아이디어를 짜는 게 좋겠죠. 우리도 예를 들면 소설이 영화화 됐을 때 좀 많이 실망을 하잖아요. 그쵸? 그것은 뭐겠어요? 소설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는 이미 그 감독의 상상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딱 단 하나밖에 표현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개인의 상상력은 각자 다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그 상상이 영화적으로는 표현이 안 됐을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설을 보고 난 다음에 내 상상은 이건데 영화를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상을 먼저 보지 말고 시나리오로, 글로 읽어서 본인의 상상력으로 그 장면을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되었건 안 되었건 그걸 떠나서 시나리오를 먼저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읽은 다음에 이 상상의 장면과 그 장면으로부터 오는 소리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그런 이야기 흐름들과 그 다음에 그런 인상들과 포인트 지점들은 굉장히 마치 순수 음악처럼 본인만의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본인에게 그 장면들과 감정들이 더 확실하게 마음에 꽂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더 표현을 하고 음악적으로 만들어내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일단 그냥 아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시나리오 보는 게 귀찮아서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이 주는 영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딱 고정돼서 딱 이거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상이 주는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요. 영상을 보기 전에 깨끗했던 나의 백지 상태의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보면 그래서 그냥 전공 실기 작곡 레슨을 할 때도요. 레퍼런스를 삼지 말라고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 혹은 참고,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결국엔 참고곡이죠. 레퍼런스를 이제 듣거나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는 순수 음악들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그런 비슷한 변주식의 모방 같은 음악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같은 곡들을 많이 듣는 거는 평소에 많이 하고요.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은 것에 베이스가 돼서 음악들을 작곡을 할 때 특정한 레퍼런스를 듣지 않고요. 음악을 이제 만들어야만 이제 확실하게 약간 순수하게 본인이 상상한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시나리오를 이제 첫 번째로 볼 때는 주의를 기울여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읽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빠르게 내려가야 돼요. 마치 내가 그 시나리오를 읽는 관객처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나리오의 관객이 되려면 영화 진행 속도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유지를 하면서 빠르게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드라마나 영상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확한 전개 속도를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것을 내 몸이 스스로 느끼게 되겠죠. 그러고서는 그 리듬을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꼼꼼히 읽는 것보다 쓱 읽으면서 아, 이런 분위기고 이러한 흐름이구나를 느끼면서 그 시나리오를 영상으로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이것 말고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쭉 읽어갈 때 항상 그 단박에 끌어당기는 단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거나 적어 놓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면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관객으로서 이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빠르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관객이 영상을 봤을 때 확 끌어당기는 장면, 모먼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먼트를 체크를 해두고 단어를 체크를 해두고 아이디어를 넣음으로써 이 포인트가 이 장면, 이 씬에서 클라이막스일 수도 있겠다. 혹은 또 포인트가 되는 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지나가서 하면 되지 뭐 하는데 지나가면 까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 처음 봤을 때 그 느낌, 첫 인상. 왜냐면 관객이 영상을 처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부터 오는 영상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하려면 처음 이렇게 쭉 읽었을 때의 단어들, 이렇게 끌어당기는 모먼트들을 포인트를 해서 나중에 음악적으로 좀 더 굴곡 있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허탈하고 힘든 남자의 분위기를 표현을 할 때를 보면요. 이 사람 그냥 요 딱 장면에서도 이 남자가 딱 정말로 허탈해하는 그 정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몇 초 동안에서도 정점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점을 포인트를 딱 찍어서 그 포인트,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음악을 그 안에서 3초 안에서도 약간의 굴곡감을 주는 거가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에서 화장의 음영 감각을 넣는 걸 수가 있겠죠. 좀 더 화사하게 해주고 어둡게 해주고 이런 굴곡들을 만드는 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런 단어들을 좀 선택을 해서 아이디어를 적어놓고 표시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읽었을 때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시나리오 안에서 이런 생각들은 뭐 한두 단어 정도 적어놔라 라고서는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단어들을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더 구체적이고 확실해져서 그냥 우울한 음악, 그냥 슬픈 장면, 이거는 되게 다양한 음악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감독들과 생각하는 음악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좁게 합의점을 감독들과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제한된 음악의 바운더리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단어들도 점점 많이 적어 놓으면 점점 구체화돼서 나올 수 있는 음악들이 좀 더 구체화되겠죠.